불박차는 5톤 냉동 탑차입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이곳 제한속도 60. 근데 불박차 속도가 좀 높습니다. 78, 77, 83. 버스랑 부딪히네요. 버스는 우측 깜빡이 안 켜고요. 비상 깜빡이 켜고 갑니다. 버스가 천천히 가니까 나는 2차로에서 먼저 가려고 내가 2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때 버스가 들어오네요. 이때 83이에요. 60도에서 83. 버스는 이쪽에 버스 차고지가 있대요. 그럼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편하게 들어가려고. 허허.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22%. 비상등 켜고 우회전하는 버스가 더 잘못이라는 게 78%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방송했었는데요. 요거는 불박차가 83이 아니라 60으로 가고 있었어도 역시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 되어야 옳겠습니다. 라고 한번 방송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래요. 처음에는 보험사끼리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었대요. 근데 경찰에서 트럭이 가해 차량이야. 그랬더니 트럭은 과속했잖아. 그래서 트럭이 중과실이야. 중과실이 더 잘못이지.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도 그럼 트럭이 더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서울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세요 했는데 거기서도 불박차가 과속했기 때문에 버스는 왜 1차로에서 우회전했어? 왜 우측 깜빡이 안 켰어? 왜 조심하지 못했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불박차는 속도 위반. 그 불박차가 중과실이기 때문에 중자가 들어가잖아. 더 무겁잖아. 무거운 쪽이 가해 차량이지. 경찰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 시점까지 했는데도 불박차 가해 차량을 해서 어쩔 수 없다.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3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불박 5톤 냉동 탑차가 과속을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버스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건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만 부과되고 이거는 불박 트럭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공소권 없으면 끝나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 처벌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벌점과 범칙금만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중과실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네요. 그럼 20km 초과했으면 무조건 처벌받아야지 라는 의견이 6% 계십니다. 하지만은 94%는 저건 속도 위반 때문이 아니지. 버스가 저거서 우회전해서 속도를 줄이잖아. 비상등 켜고 속도가 뚝 떨어졌어. 그래서 불박차가 60으로 가고 있었어도 자 지금 상태가 여기서 들어갈 때 60이었다 하더라도 60에 저기 이제 버스는 여기서 꺾을 때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24m, 한 30m, 30m면은 한 60km도 2초만 가잖아요. 하나, 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거는 속도 위반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아니야. 그런 의견이 94%였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불박차가 피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다 마무리 졌는데요. 근데 검찰은 넘어갔대요. 속도 위반 사고로. 그래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법원에 서 재판받고 왔대요. 금고 6월? 다음 판결은 10월 18일? 이거는 검사가 금고 6월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한 거예요. 그래 판결 선고가 10월 18일입니다. 변호사님, 합의를 해야 되나요? 피해자랑?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 지급했던 보상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금고 6월 실형 받으면 저희 집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인데요. 저희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다친 사람들 몇 주 진단인가요? 6주 미만 피해자들에게도 형사비금 지원되나요? 변호사는 있나요? 사선인가 국선인가요? 운전자 보면 있대요. 상대는 5주 진단입니다. 승객은 없고 아마 버스 기사만 다친 모양이에요. 운전자 보면서 6주 미만은 형사비금 지원이 안 됩니다. 변호사는 한 적 없습니다. 이거 옛날 거네요. 지금 거는 6주 미만도 다 변호사 선임비뿐만이 아니라 6주 미만이면은
5주, 6주는 1,000만 원 내지 1,300만 원 나와요. 지금 것들은요. 그리고 2주, 3주는 500만 원인가 8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 옛날 거라서 안 나와요. 헤헤 참나.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비금 사망서시 얼마까지 나오나요?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 나오나요? 운전자 보험 언제 가입하셨나요? 한 달에 얼마 내시나요? 네, 1억 원짜리네요. 이거 옛날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한 4년 됐을 거예요. 아, 5년 됐군요. 5년. 네. 변호사 선임비는 2천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28,000원 내신대요. 아, 트럭으로 28,000원이면 그래도 좀 기본만 하셨네요. 보통 한 4, 5만 원 되던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우리 보험사에서 보상한 내역을 제출하라 하셨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법원에서 뭔가 서류가 와야 된대요. 문서 제출 명령을 보내줘야 된대요. 근데 법원에 전화해보니까 법원에서는 뭐 그런 걸 해줄 생각이 없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보험사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험금이 어떻게 났는지 그 지급 내역 달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 다 받아오던데요. 예, 그거 받으세요. 내 사건에 보험금이 어떻게 나갔다. 그 보험금 지급 내역서 달라고 그러면 줘요.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사람 이름 땡땡땡땡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험사에서 그걸 왜 안 주죠? 달라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정식 기소된 거예요. 약식 기소가 아니고 정식 기소되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변호사가 없죠?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돼. 아주 옛날 것도요. 사망사고 시 형사비금 3천만 원 나오는 것도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짜리도 구속됐을 때 정식 기소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와요? 이상한데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해야 되나요? 합의를 안 하고 이대로 진행하면 금고형 제 실형 받나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제 개인 돈으로 선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에서는요 벌금 내고 그냥 끝날 거라고 그랬어요. 5주 진단이 보통 벌금이거든요. 6주까지도 벌금이 많아요. 한 8주 넘어야 재판을 받고 보통 그렇죠. 아, 경찰에서 이거 5주 진단이니까 속도 위반 사고가 되더라도 벌금으로 끝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손 놓고 있었네요. 아이고. 지금 현재 정식 기소된 상태 아닌가요? 정식 기소되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온다고요?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검사가 금고 6월 구형한 거죠. 그리고 10월 18일에 판결 선고한다는 거죠. 정식으로 기소되었는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오죠? 보험사에서 약관을 사진 찍고 보내줬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관 볼까요? 어떻게 맞는지. 약관. 버스는 이렇게 됐고요. 트럭은 이렇게 됐습니다. 약관.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선임비는 언제 주나요?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구속된 경우, 공소 제기된 경우, 약식 기소는 제외. 다만 약식 기소되었는데 판사가 볼 때 야 이건 재판 받아야 돼. 그러면서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해. 그러니까 판사가 이걸 갖다 벌금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재판 받아야 돼. 즉 구속된 경우, 검사가 정식 기소한 경우, 약식 기소인데 판사가 재판 받아. 그럴 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정식 재판한 경우는 안 돼.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정구한 경우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정식 기소한 거예요. 이거 2번이에요, 2번. 근데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시는. 그러면 뭐하러 가입했어요?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는 옛날 거는요.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되었을 때만 이게 1세대예요. 2세대는 구속됐을 때, 정식 기소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서 판사가 이걸 갖다 어떻게 벌금이야? 더 혼나야지. 그게 판사가 재판받아. 통상해부한 경우. 거기까지가 2세대예요. 3세대는 구속된 경우, 정식 기소된 경우, 판사가 재판받으러 간 경우, 또 피고인이나 또는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 이게 3세대입니다. 4세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바로 4세대입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만들었고요. DB에서 처음 DB 혼자만 했었어요. 10월에 만들어서 12월, 1월까지는 DB 혼자만 하다가 2월부터는
이 배타적 오로지 한 군데서만 할 수 있었는데 2월부터는 배타적 사용권이 풀려갖고 다른 보험사들도 쫓아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보험사들이 4세대입니다. 근데 이분 거는요. 이분 거는 4세대 적용 못 받아요. 왜? 여기 보면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기간 이 보험기간은 이분이 가입한 게 10년이면 10년 동안 20년이 20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대고 있으면 그 보험기간 동안은 이제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그걸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자면 이것을 갖다가 이거 없애고 나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분은요 그냥 옛날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전히 1세대 쓰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4세대 쓰고 있죠. 아직도 옛날에 알뜰폰 그 1세대 거 그거 쓰시는 분이 그냥 스마트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통화는 되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적용을 받으려면은 4세대여야 됩니다. 4세대. 돈 내는 차이는 거의 없어요. 돈 내는 차이 거의 없고 몇백원만 더 내면 지금 4세대를 쓸 수 있습니다. 4세대 이 휴대폰 살 필요 없이 4세대 운전자 보험 휴대전화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4세대고 적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물론 아예 가입 안 한 분들도 계세요. 절반 이상이 가입 안 했어요.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 중에 한 90% 정도는 1세대 또는 2세대 잘해야 3세대 4세대가 돼야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더라도 네 지금 2세대죠. 2세대. 3세대구나. 3세대. 아니야. 2세대네. 2세대. 네. 2세대. 그리고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 사망사고 그럴 때는 구속돼요. 그건 어차피 운전자 보험도 적용도 안 돼요. 근데 여하튼 이분은 정식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변호사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얘기해보니까 안 나온대요. 근데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셨잖아요. 변호사 선임하면은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 선임비 내고 그리고 영수증 갖다 주면 보험에서 2천만 원까지 나와요. 그게 보험에서는 저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저 변호사 선임비 나오나요?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안 나와요. 그 상태예요. 자, 지금 이 사건이요. 검사에 의해서 정식 기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선임하면 2천만 원까지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금 구형 받으셨죠? 그게 이제 재판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냥 끝나면은 지금 실형 받을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래서 변론 제기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이 사건 좀 더 재판할 게 있으니까 지금 변호사 선임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복사하면서 내 변론 제기 신청하면은 판사가 바로 이제 다시 재판합니다. 다시 재판해서 과연 이 사건이 내가 과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아니면 버스 갑자기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그래서 내가 무죄를 받느냐 아니면은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공소기각에 해당되느냐 그게 포인트죠. 판사에 따라 무죄하는 판사도 있고요. 어떤 판사는 이것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건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다 공소기각 판결함 그것도 무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면 벌금 안 냈죠. 그러다면 처벌 안 받죠. 그래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설령 판사가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버스가 더 많이 잘못했잖아요. 버스가 더 잘못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설령 유죄로 선고하더라도 벌금형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벌금형 해주면은 운전자분 벌금이 나오죠. 그러면 또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은 항소까지 가서 더 싸워봐야 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한 변호사 안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친한 변호사가 계시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 다투십시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버스의 속도가 얼마인지 파악해달라고 그래야죠. 버스의 속도가 얼마고 그럼 버스 이동거리 그럼 내가 차로 변경할 때 그때 내가 60km에서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분석해야죠. 제가 볼 땐 60이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도 위반은 과속은 했지만 과속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과 별도로 이번 사고는 속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어야 옳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다투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운전자보험 혜택을 이렇게 모르시면은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은요.
4세대여야 됩니다. 경찰 단계부터 사고 나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면 저 사고 났어요. 물론 모든 경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사망사고, 중상해, 중대법규 위반. 지금이 중대법규 위반으로 경찰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때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이 사건이 옛날 2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비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이분 저한테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판결 선고까지 받으실 뻔하셨네요. 자, 운전자 보험은 필요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4세대여야 됩니다. 4세대. 4세대가 아니면 이렇게 답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4세대는 초기 대응 플랜입니다.